안녕하세요. 자막 나간다고 생각하죠. 지니입니다. 저희 오늘은 이렇게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한번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혹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골드코스트 그리피스에서 1학년 재학 중인 박슬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임상병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3학년에 재학 중인 지니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Q&A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임상병리 그냥 말 그대로 환자분들의 뭐 조직이나 세포나 피, 그러니까 혈액 그리고 또 뭐 소변 같은 조직을 채취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임상병리사가 체열도 같이 하고 검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체열사랑 임상병리사가 좀 분류가 되어 있고 직업명도 다른 점? 그 점이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코로나 때 호주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막 뭔가 맞아. 사람들도 많이 잘리고 일자리도 많이 줄고 이러는 와중에 뭔가 좀 안정적인 뭔가 필요하겠다라고 느꼈었는데 그러려면 약간 의료 계통이 좋겠다. 맞아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 의료 계통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제일 좋은 코스는 사실 간호라고 보는데 환자를 상대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된 게 임상병리였고 또 보통 얘기해보면 다들 약간 영주권 생각하고 왔는데 간호는 싫어 하면 보통 이쪽 고르더라고요. 같이 고른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저 원래 처음에 올 때는 물리치료학과를 생각을 했었는데 저 사실 그 전에 한국에서 간호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일할 때도 조금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과를 선택한 친구들의 성향이 다 비슷한 걸로 봤을 때 다들 좀 환자랑 접촉을 좀 더 적게 하면서 좀 워라밸은 지키고 연봉은 높은 직업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저도 조금 이쪽으로 결정하게 됐고 언니가 그때 좀 서치를 하다가 좀 너 같은 애들 좀 내성적인 애들이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 호주로 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영주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료 계열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쪽이 영주권이 제일 잘 나오고 안정적이면서 고소득 직업이니까 저는 영상의학과랑 임상병리를 좀 고민했었는데 임상병리를 지원했던 이유 중에 이제 사람과의 대면하는 일이 적다라는 점이 가장 큰 몫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임상병리라는 직업을 먼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이제 학원에 직접 처음부터 문의를 임상병리를 했었어요. 다른 직업도 문의를 하긴 했지만 임상병리가 실제로 어떤지 위주로 물어봤었고 그리고 저는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유튜브 같은 걸 많이 검색했었거든요. 브이로그, 호주 뭐 브이로그나 학생분들이 하시는 거. 근데 그때 약간 좀 혹했던 임상병리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임상병리사 직업은 아니고 체열사 직업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임상병리사처럼 소개가 됐어가지고 영상에는 근데 거기 영상에서 그러니까 막 되게 일찍 퇴근하고 근데 한국보다 3배 정도 벌면서 되게 안정적인 직업처럼 묘사가 됐어가지고 되게 혹했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유학원에 문의했을 때도 되게 루틴하게 일을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맞는 편이어서 거기에도 조금 혹했던 게 있었어요. 저는 일단 처음엔 간호였어요. 아빠가 뭐 이렇게 찾아봐 주시다가 임상병리란 게 있다. 이건 어떠냐 해서 찾아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이언스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걸 세부적으로 다 한다고 너무 재밌겠는데 해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좀 전에 재은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그 영상 찾아봤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접하게 된 거는 이제 언니가 저도 물리치료학과 그거 알아보다가 그 너무 사람을 안 만날 수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건 영어 점수 커트라인이 좀 더 높았어요. 그게 IELTS 7.0이었죠. 근데 대부분의 의료 계열이 아마 7.0이고 임상병리만 유독 맞죠. 맞아요. 6.5였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언니가 본인이 찾아본 그 블로그 유학원 블로그를 알려줬는데 거기에 이과가 잘 맞는 사람들의 특성 이런 게 나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재은님이 말했던 그 유튜브 영상 찾아봤는데 그게 정말 혹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뒤에 호주의 아름다운 배경과 맞아. 약간 잔디밭 잔디밭 잡아서 하는데 뭐 그 항상 티타임이 있고 8시 출근 2시 퇴근 막 이런 얘기 하시니까 맞아. 굉장히 혹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약간 치위생 쪽을 생각했었어요. 뭔가 사람을 만나기는 싫은데 대화를 안 해도 되잖아. 오, 획기적인. 그냥 뭔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 농장, 공장 이렇게 일하고 있던 상황이라 아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일하고 싶고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일하고 싶다. 이제 실내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면서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치과가 떠올랐는데 치위생사 되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그걸로는 영주권이 조금 힘들고 약간 지역 스폰서 정도만 가능하다. 혹시 임상병리는 어떻겠냐 해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고 되게 설명 들어보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사람 상대 안 해도 되면서 의료계고 뭐 그런 성적 커트라인도 낮고 이래서 그렇게 됐어요. 저도 약간 그냥 무작정 서치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그다음에 유학원 사이트 같은 데도 들어가서 이제 뭐 전공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전공 리스트가 소개되어 있는 유학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쭉 한번 보고 원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임상병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눈에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영주권 선택할 때 학업 지방 지역 점수를 얻어야겠다 생각해서 대도시는 고려사항이 아예 없었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학비가 우선 연간 3만 불대 너무 높은 데는 또 제외를 했었고 또 장학금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비교했을 때 괜찮은 학교 그리고 공항에서 너무 멀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지방이어도 너무 먼 작은 지방이면은 사실 인프라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힘들다던가 뭐 한인마트를 가기 어렵다던가 공항에서 오고 갈 때 너무 피곤하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장을 보더라도 차 없이 가기가 힘들면 솔직히 초반부터 차를 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교적 큰 지방 지역인 골코랑 뭐 이제 그리피스가 이제 장학금도 어느 정도 잘 주면서 학비가 나쁘지 않은 학교였어요. 그냥 저는 사실 다른 데 막 검색을 많이 하진 않았고 그냥 골드코스트에 있는 학교 해서 그냥 그리피스로 정해서 그냥 여기만 지원해서 왔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학비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장학금이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교 만약에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셨다라고 하면은 한국 대학교 졸업 성적 3.3인가요? 3.5인가? 3.5일걸요. 한 그 정도 넘으면 이제 25%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 정도면 굉장히 큰 메리트지 않나 해서 선택했고 이제 그리피스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좀 많이 주니까 그게 좀 놓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툼바에 있는 그 학교랑 여기를 두 군데 추천을 받았는데 저는 그 근처에 살았었어서 그쪽 지역도 알고 여기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툼바로 가도 나쁘지는 않은데 거기가 3년이니까 내가 4년 공부를 3년 안에 끝낼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그 정도로 바쁘게 내가 이거를 공부량이 더 좀 헤비할 것 같은데 내가 그게 될까 싶은 것도 있었고 근데 거기가 학비가 조금 더 저렴하고 뭐 그런 거랑 이제 3년 했을 때
학비 차이가 좀 난다고 느껴지니까 그래도 글로 가는 게 낫겠다 하다가 여기가 그냥 장학금을 주면 그래도 조금 더 내고 그냥 4년으로 좀 더 편하게 다니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게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에임즈라고 음. 호주 임상병리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좀 자세히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센트럴 퀸즐랜드 유니버시티, 찰스 다윈 유니버시티, 찰스 스터트 유니버시티, 커틴 유니버시티, 플린더스 유니버시티, 그리피스, 제임스 콕, 그다음에 머도, QUT, RMIT, 남호주 대학교, 그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했던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던 퀸즐랜드, 그다음에 타스마니아 대학교, 그다음에 서호주 대학교 이렇게. 그러면 석사 하는 데가 유니버시티 오브 타스메니아, UWA, RMIT, 찰스 다윈 유니버시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주별로는 다 있긴 한데 퀸즐랜드에 조금 더 많은 것 맞아요, 같긴 해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네, 각 학년별로 혹시 몇 명인지 알 수 있나요? 대화를 안 해본 분도 계시고 해서 확실하게는 몰라도 저 합해서 한 2-3명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는 2학년 같은 경우는 3명이요. 저희 과는 진짜 적은 편인 것 같긴 해요. 보통 한 학년별로 적으면 1명, 많으면 3명 정도 선인 것 같고 그리피스여서 이렇지 다른 학교면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국 학생 말고 다른 외국인도 많아가지고 호주인 말고 이제 뭐 베트남이 가장 많은. 베트남이 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베트남. 유튜브에 Q&A 하시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인종차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행만 전반적인 생활에서 생활에서. 여행 워홀 이런 거 있을 때. 저는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받아본 적은 없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막 소리 지르거나 욕하거나 그냥 빵 하고 가거나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지금 한 1년 넘게 살면서 학교에서는 진짜 한 번도 없었고 학교는 진짜 없어. 학교에서 그럼 큰일 날 거예요. 진짜 큰일 나고 학교는 진짜 없고 학교 밖에서 어디 뭐 사러 갔다가 완전 무시당한 적 아예 응대를 아예 안 한 적이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메일 써서 헤드오피스에 막 이런 분노에 막 편지를 막 장문을 써가지고 근데 학교에서는 그때 이게 매 학기마다 있었는데 1학기 끝나고 그 인종차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그 설문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 학교 친구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청소년 아니면 도서관에 계시는 직원분들이든 누구한테서든 당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관리를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당한 건 아닌데 본 적은 있는 게 수업 시간에. 근데 그때 조가 아시아계 남자인데 그냥 영어를 엄청 잘하는 애. 여기 호주를 좀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쓰는 동남아시아 친구였겠죠. 그리고 한 명은 아프리카계 친구였고 한 명은 그냥 호주 여자 친구였고 한 명은 저였어요. 그 호주 여자애가 이제 남자친구를 얘기하는데 남자친구가 필리핀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시아계 남자애가 저런 안 됐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 아프리카계 남자애도 그냥 그걸 그냥 엄청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재밌는 농담인 것처럼. 근데 여자애가 이제 당황하면서 왜 그렇게 말해? 라고 하는데 여자애도 이제 좀 이런 일을 겪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좀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랑 그냥 둘 다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쳐다보고 좀 약간 저는 그러니까 인종차별 하면은 보통 이제 막 호주 사람 백인이 뭐 아시아계한테 하거나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냥 아시아계가 아시아계한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라는 게 사람마다 워낙 느끼는 게 천차만별일 거고 그쵸. 저도 대학으로 다시 돌아온 게 너무 오래됐기도 했고 애초에 이과도 아니었고 이래서 그런 기반으로 말하면 저는 꽤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고 그때 당시 이렇게 1학년들 다 붙잡고 물어보면 다들 나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반응들이어서 그냥 1학년 다 같이 이렇게 힘든 건가 보다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커리큘럼은 이제 해부학 1, 화학 1, 그다음에 생물이라고 해야겠죠? CTR, CTR,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본과 수업 다 같이 이제 저희 과만 듣는 수업 이렇게 있고 저 40크레딧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난이도는 사실 저는 영어에 그렇게 지금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수업을 들으면서 100% 이해하는 거는 진짜 저한테는 완전 좀 불가능했고 그래서 1학년 때는 공부만 했을 때는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강의 자료 좀 한번 보고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들리는 편인데 그래도 한 번에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든 편이었는데 2학년 때는 그게 더 심했어요. 2학년 때는 진짜 한 3번 정도 봐야 좀 이해가 되고 워낙에 난이도도 1학년 때랑 2학년 때가 완전 급격하게 차이 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네. 근데 저 말고 저는 오히려 간호사를 했었기 때문에 의학용어 이런 게 좀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완전 처음이신 친구들은 훨씬 더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2배 정도 더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막 영어 단어도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그냥 딱 보면 여기에서 이게 약간 그 단어 이렇게 프리픽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뭔가 내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면서 쉽게 기억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뭔가 그냥 세트로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전공 공부인데도 맞아요. 영어 공부까지 곁들여지는 이런 게 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학년 때는 이제 수업, 렉처 말고도 이제 워크샵 같은 걸로 한 번 렉처에 대한 거를 조금 복기해주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패스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1학년 때 그 과목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선배가 이제 그 과목의 팁 같은 걸 알려주는 수업이랑 이제 중간 기말고사 위해서 이제 기출문제 본인이 만든 문제 같은 거 같이 풀어보는 시간도 있고 해서 그게 좀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약간 1학년 때는 기초과학을 다지는 과정이고 2학년 때는 이거를 좀 생물 인체에 적용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라든지 좀 응용 같은 걸 하는 시간인데 저는 사실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 의료 쪽을 전혀 공부하지는 않긴 했지만 뭔가 엄청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왜 흔히 의료 공부라고 하고 이 전공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걱정도 많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공부량은 확실히 엄청 많았지만 그래도 하는 만큼 나온다라는 느낌이었어요. 1학년 때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이해 안 돼도 2번 읽으면 이해되고 뭐 양이 많지만 그냥 그만큼 시간 투자하면 되니까 그래서 막 어렵다까지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근데 2학년 때는 진짜 확실히 이거 진짜 너무 이해 안 되는데 이게 뭔 소리지? 막 하면서 계속 좀 2학년 때 확실히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학년과 2학년을 지내고 3학년이 서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와서 그러니까 3학년 1학기를 끝내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냥 저희 개인적인 그거지만 2학년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3학년보다. 왜냐면 제가 1학년은 진짜 쉽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생각보다 쉽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외국에서 그 학교를 다녔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다녔어가지고 뭐 그런 한 단어나 뭐 케미스트리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다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 또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2학년 되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진짜 막 1학년은 난이도가 3이었다 이러면은 갑자기 막 10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수업
중에도 물론 듣는데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고 하나도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고 근데 막 다른 애들은 막 선생님이 하는 질문에 답도 하고 막 이러니까 맞아. 쟤네는 맞아. 뭐지? 나만 모르나? 맞아. 그냥 이러고 있다가 3학년이 됐는데 3학년은 저희가 배우는 게 뭐 이뮤놀로지 배웠고 뭐 히스톨로지 배우고 뭐 클리니컬 마이크로바이올로지랑 몰리큘러 제네틱 다이그노스틱 해가지고 이렇게 네 과목을 하는데요. 그래서 3학년보다는 2학년이 더 어렵다. 그래도 3학년은 2학년 때 했던 거를 그래도 좀 더 기반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래도 아마 쉬우실 거예요. 저는 일단 문과긴 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어쨌든 화원이랑 생원 그리고 생2는 중간까지 보고 따라왔거든요. 그냥 한 번 이렇게 쭉 보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특히 생물 쪽에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고 CTR 하면서 꽤 어쨌든 생원 했던 거랑 생투도 어느 정도 충분히 약간 복습하듯이 공부가 됐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쭉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공부할 때 막 그렇게 디테일하고 힘들게 하지 않아도 한 번만 보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문과였던 입장에서는 생물이 쉬웠어서 괜찮았고 화학은 어려웠어요. 그냥 두 번 결국 보면은 이해는 되고 유튜브에 워낙 또 설명 잘해주는 분들도 많고 뭐 유명한 인간 강사분들도 많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워낙 한국은 그런 게 다 잘 돼 있으니까 충분히 문과이셨더라도 공부하고 오실 거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이과 쪽이고 문과 쪽은 완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왔을 때 사실 1학년 거 공부하는 거는 진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특히 화학 1학기 때 했던 거는 거의 수학 같은 거라가지고 저 수학 굉장히 좋아해서 그건 진짜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어로 설명된 거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만 유튜브 좀 찾아보고 그러면 예전에 공부했던 거 살짝씩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공부했었어요, 저는. 저는 이제 좀 배경이 좀 특이해서 어렸을 때 고3까지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대학을 가서 지냈던 경우인데 이제 중국에서 공부할 때 학교는 중국 커리큘럼이랑 미국 커리큘럼 해가지고 과학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중학교 때 기초 물리랑 뭐 기초 화학 정도 살짝 했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아예 거의 안 날 정도고 그다음에 학교 끝나고 갔던 한국 입시를 위한 학원에서는 사실 거기서도 과학은 거의 중점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고 이과 수학을 위주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대학교는 이제 문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이과는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았고 저는 그래서 여기 처음 왔을 때 화학은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그냥 수학? 해봤자 1차 방정식 느낌이어서 그냥 문이과를 떠나서 한국에서 수학을 공부했다? 그럼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1학년 2학기부터는 조금 화학적인 게 들어오긴 하지만 이게 문과 이과로 막 엄청 맞아요. 그 공부했던 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영어로 공부를 했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영어로 검색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고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저는 막 한글로 이제 번역하듯이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가지 않아서 자세한 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상담했을 때 듣기로는 3학년 3학기 때 또는 4학년 1학기 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정식 커리큘럼상 4학년 1학기 때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그때 가는데 총 14주를 가게 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세미나가 있고 이제 그 실습을 하면서 계속 과제 같은 것도 제출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냥
리플렉션 같이 뭘 했고 뭘 배웠고 이런 거를 계속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들었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퀸즐랜드주랑 뉴사우스웨일즈주 이렇게 두 군데에서 병원보다는 거의 병리소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 3군데까지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3군데를 지원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1지망 위주로 이제 봐주는데 만약에 1지망에 본인 말고 다른 학생도 지원했다 그럼 이제 성적순으로 배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점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만약에 본인이 좀 더 큰 병리소를 가고 싶다 하면은 뭐 브리즈번 쪽 있는 데를 지원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브리즈번 말고도 뭐 입스위치나 약간 브리즈번이랑 고코 사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병리소 선택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그 외에도 해외도 신청이 맞아요.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따려고 호주에 온 거다 보니까 해외에 가서 실습해봤자 이 메리트가 푸드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주에 남아서 호주 안에서만 고르다 맞아요. 보니 약간 그렇게 좀 적은 느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 실습은 그 40크레딧 포인트죠. 그래서 학비도 4과목 분량의 학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들이랑 상담해봤을 때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은 다 실습 가기 전에 돈을 많이 비축을 해놓고 그래야지 실습 중에는 일하기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 그때 쓸 뭐 집세나 생활비 같은 거는 미리 벌어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실습이 주 5일제로 나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그럴 시간은 좀 부족하죠. 간호실습 때 제가 얼핏 들었을 때 그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 분이 되게 엄격하게 체크를 해서 약간 실습 때 뭐 탈락이라 그래야 되나? 페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거든요. 근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뭐 엄격하게 막 이걸 체크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학점도 패스 올 페일이 아니라 그냥 진짜 점수 그냥 다른 전공 수업 공부하는 것처럼 점수로 나온다고 들었어요. 학기 중에 알바를 할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구하고 싶다 이러면 한국에서 수법 아, 하면 맞아요. 여기서 수법하기 좀 쉽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연봉이 얼마나 되나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죠. 영어만 문제가 없다면 사실 공부하는 거는 문제 없다고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라. GPA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약간 내향인들한테는 처음에 왔을 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진짜 좀 밤에 좀 늦어지면 진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낮이랑 완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열악한 거의 골드코스트에서 가본 모든 곳 중에 제일 오래된 집 같은 느낌이었는데 가끔이 아니라 의외로 문이 안 잠기는 곳이 많아요. 무조건 운전면허 준비해서 오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외국에 대한 환상 아니야. 또 만나요.